안녕하세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원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한국의 대중음악 웹진 이즘에서 음악 리뷰를 써왔고 2019년부터는 편집장을 했습니다.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말을 하면서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이스트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로맨티사이즈 앨범 리뷰입니다. 올해로 데뷔 9주년을 맞은 뉴이스트. 2014년 7월 9일 첫 정규 앨범 리버스 이후 7년 만에 새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로맨티사이즈는 뉴이스트의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에 인수된 후 처음 발표된 작품입니다. 지난해 걸그룹 여자친구가 하이브 합류 후 상당히 다른 음악과 콘셉트를 보여준 터라 뉴이스트도 어떤 스타일로 컴백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뉴이스트는 분명 같은 소속사 그룹인 세븐틴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2010년대 초에 데뷔한 그룹답게 일단 음악 자체가 상당히 멜로디해요. 세븐틴이 박수, 홈런, 레프트 앤 라이트처럼 챈트, 반복, 구호 위주의 에너지를 강조하는 반면 뉴이스트는 데자부나 러브미에서 들리듯 언제나 멜로디 라인을 중요시합니다. 멜로디 라인과 동시에 뉴이스트를 대표하는 감성은 바로 아련함이죠. 여왕의 기사 때부터 크게 내려오는 줄기인데요. 음악 자체는 세련되기도 또는 레트로하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는 혹은 사랑을 이룰 수 없는 미묘한 관계 속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너만을 지키는 소년, 청년의 애절함이 있습니다. 로맨티사이즈라는 제목을 한번 볼까요? 로맨스가 아니라 로맨티사이즈, 낭만적으로 만들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낭만적이지 않은 순간도 다루고 있다는 뜻이겠죠. 앨범을 시작하는 드레스를 볼까요? 널 위해 나는 진실의 가면을 써. 내 가면 속 눈동자는 진심이니까. 언뜻 평범한 아이돌 그룹의 팬들을 향한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랜 기간 굴곡이 많았던 그룹의 역사를 생각하면 마냥 가볍게 들리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건네는 고백보다 닿을 수 없는 상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대에게 하는 일종의 다짐이라고 봐야겠죠. 데뷔 9주년의 성숙한 그룹이기 때문에 더욱 와닿는 성숙한 그룹이기에 가능한 스토리텔링입니다. 타이틀곡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그런 감성이 더욱 진하게 묻어나옵니다. 다른 사랑할 수 있어, 이름 모를 사이에 주고받는 아이디 등 가사가 이별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출발하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너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누르고 들어와서부터는 상대를 잊지 못하는 절절한 아픔이 시작되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속 멤버들의 모습도 굉장히 절제되어 있어요. 칠하우스 장르의 비트는 경쾌하지만 결코 안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낭만에 다가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고독함, 외로움이 인사이드 아웃의 주제죠. 이런 정서는 멤버들의 솔로곡들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멤버들의 솔로곡으로 차 있는데요. 얼터너티브 R&B 소울곡 니딧에서 베코는 낭만에 다가서기 위해 만들고 다시 부숴, 세우고 무너뜨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JR의 강렬한 둠둠 어떤가요? 이 곡도 다음 시간을 써내려 나를 펼쳐서 새로 태어나 이런 다짐을 노래합니다. 그 이상으로 파워풀한 곡이 있죠. 바로 렌의 로켓 로켓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와 레이디 가가의 레인 온 미를 연상케 하는 하이 에너지 곡이죠. 이 노래로 원하는 이상향에 다가가고자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룹의 지향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잔잔한 아론의 아나와 6번 민현의 이어폰으로 안정감을 더하는 선택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불필요한 생각을 비우고 매일매일 그림 같은 오늘을 그릴게 라고 다짐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오래도록 뉴이스트를 응원한 팬들에게 최고의 감동인 셈이죠. 하이브 소속 가수들에게서 두드러지는 점이 바로 이런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입니다.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그룹의 서사와 연결짓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빅히트 시절 BTS야 더 말할 것 없겠죠.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 레이블 아티스트들에게도 이런 장점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내용을 늘어놓거나 단순히 팬들에게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차근차근 들었을 때 그룹의 스토리를 떠올리게 하면서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이죠. 이런 게 디테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적으로도 뉴이스트의 이번 앨범은 상당히 세련된 모습을 들려줍니다. 드레스는 최근 들었던 K-POP 보이그룹 노래 중에 손꼽힐 정도로 감각적인 하우스곡이에요. 도입부에 한 템포 죽이고 베이스 리듬을 배치한 게 아주 세련됐습니다. 타이틀곡 인사이드 아웃은 마룬5의 Don't Wanna Know와 비슷하다는 인상이 있지만 그 점을 제외하면 곡 자체로는 각 가사마다 테마를 바꿔서 유기적으로 소리를 배치한 게 참 잘 만든 곡입니다. 이번 앨범은 사실 베이스라인이 정말 대단한데요. 2000년대 초의 힙합, R&B 팝을 떠올리게 하는 블랙 전반에 깔려있는 베이스라인
이 베이스라인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 10월 선공개한 일본 정규 앨범 타이틀곡 드라이브도 감각적인 기타 연주로 출발해서 부피 큰 synth리프로 질감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정규 앨범인데 수록곡이 10곡이고 그룹 신곡은 4곡이라는 점은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솔로곡으로 앨범의 절반 이상을 채운 것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지점이고요. 물론 앨범 전체적으로 흐름이 깨진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미니 앨범의 연장선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런 점은 앨범 전체 완성도에 비해서는 문제가 적다고 할 수 있겠죠. 뉴이스트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로맨티사이즈, 저는 3.5점을 주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슬픔을 딛고 피어나는 낭만, 디테일이 살아있는 베테랑,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칭찬한 것 치고 점수가 조금 박하긴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항상 저는 점수를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